숙종시대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명문가의 외동딸 서연이 깊은 산속에 버려졌다. 아버지, 왜 저를 이곳에? 내가 천형을 받은 아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가문을 위해 이곳에서 생을 마쳐라. 그날 밤 달빛 아래에 나타난 것은 죽음을 각오한 순간 호랑이의 눈빛이 이상했다. 너 다쳤구나. 생존을 위한 기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조선 숙종 38년 서울 한양. 사대부 가문 중에서도 명문가로 손꼽히던 진주 서씨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의 금기가 있었다. 달이 붉게 뜨는 밤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가문에 재앙을 가져온다. 그런데 18년 전 바로 그 붉은 달이 뜬 밤에 서연이 태어났다. 어린 시절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연의 어머니 유씨 부인은 필사적으로 딸의 출생 기록을 숨겼다. 산파에게 거금을 주어 입을 막았고 천문을 기록하는 관상감의 문서까지 조작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귀한 외동딸로 자랐다. 그녀는 한양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다. 달을 닮은 둥근 얼굴, 맑은 호수 같은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왔다. 글을 읽고 시를 지을 줄 알았고 가야금과 거문고에도 능했다. 침성과 자수 솜씨도 뛰어났다. 16이 되던 해 서연에게는 벌써 7개의 혼담이 들어왔다. 모두 명문가의 적장자들이었다. 서연의 아버지 서판서는 흐뭇해하며 가장 좋은 혼처를 골랐다. 좌의정 집안의 장남이었다. 하지만 혼례를 불과 석 달 앞둔 어느 날 재앙이 시작되었다. 먼저 서씨 가문의 곳간에 원인 모를 불이 났다. 1년치 양식이 모두 타버렸다. 이틀 후 서판서가 타고 가던 가마가 갑자기 부서지며 그는 크게 다쳤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 달간 누워 지냈다. 그 다음 주 서연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의원들이 아무리 진맥을 해도 병명을 알 수 없었다. 유씨 부인은 점점 쇠약해져만 갔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서판서는 불안에 떨었다. 그리고 결국 점을 보러 가기로 했다. 한양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을 불렀다. 70이 넘은 노무당은 구슬하며 신령을 불렀다. 밤새도록 계속된 구판 끝에 무당이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집안에 천형을 받은 자가 있사옵니다. 천형? 그렇사옵니다. 붉은 달이 뜬 밤에 태어난 여자. 그 아이가 이 집안에 있는 한 재앙은 멈추지 않을 것이옵니다. 서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 아이가 우리 집안에 있을 리가. 하지만 무당은 정확히 날짜를 짚어냈다. 18년 전 그 붉은 달이 뜬 밤 서판서는 급히 관상감의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냈다. 조작된 기록의 흔적을 산파를 다시 불러 추궁하자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날 밤 서판서는 병상에 누운 아내를 찾아갔다. 당신이 숨긴 것이오? 유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제발 우리 딸을, 우리 서연이를, 당신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하고 있소. 당신 때문에. 서판서는 분노로 떨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따로 있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이미 정해진 혼담은, 가문의 명예는. 고민은 길지 않았다. 사흘 후 한밤중에 서연은 강제로 가마에 태워졌다. 눈을 가린 채 손발이 묶인 채. 아버지, 아버지,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가마는 밤새도록 달렸다. 한양을 벗어나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가마가 멈췄다. 끌려 내려온 서연의 눈가리개가 벗겨졌다. 주변은 울창한 숲이었다. 사람의 흔적이라곤 전혀 없는 깊은 산속.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아버지. 서판서는 딸을 마주보지 못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였다. 네? 너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하고 있어. 내 어머니가 거짓말로 너를 숨겼지만 이제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네가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붉은 달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아이. 너는 이곳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 아버지. 서연이 달려들려 했지만 하인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서판서는 몸을 돌렸다. 이곳에 음식과 물을 조금 남겨두겠다. 그것으로 버텨라. 하지만 절대 산을 내려오지 마라. 만약 돌아온다면.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때는 내 손으로 너를 죽일 것이다. 가마와 하인들이 떠났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던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버릴 줄은. 어머니,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 어머니도 이것을 원했을까? 서연은 온몸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다. 해가 떠올랐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말로 깊은 산속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길도 보이지 않았다. 남겨진 것은 작은 보따리 하나. 안에는 떡 몇 개와 물주머니, 그리고 작은 칼 하나가 있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서연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제2장 붉은 눈의 포식자. 첫째 날은 그저 울기만 했다. 서연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평생 고운 비단옷만 입고 따뜻한 방에서 자라온 그녀에게 이 거친 산속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밤이 왔다. 산속의 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달빛도 빽빽한 나뭇가지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소리들이 들려왔다. 부엉이의 울음소리,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부짖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모든 것이 공포스러웠다. 서연은 떡 한 개를 겨우 삼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먹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둘째 날, 날이 밝자 서연은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물이 필요했다. 남겨진 물주머니의 물은 이미 절반이 줄었다. 다행히 한 시즌쯤 걸어가자 작은 계곡을 발견했다. 맑은 물이 흘렀다. 물. 서연은 계곡으로 달려가 물을 마셨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의 얼굴을 물에 비춰봤다. 초췌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찢어진 옷. 이게 정말 자신의 모습인지 믿기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양 제1의 미인이라 불리던 그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서연은 계곡가에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바람이 바뀌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것을 봤다. 호랑이. 거대한 호랑이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비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왔다. 황금빛 눈동자가 서연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이빨을 드러낸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꼼짝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덤벼들지 않았다. 이상했다. 호랑이는 서연에게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으르르. 공격적인 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인 소리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호랑이를 관찰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호랑이의 왼쪽 앞다리. 피가 흐르고 있었다. 다리에 큰 상처가 나 있었다. 너 다쳤구나. 말이 저절로 나왔다. 호랑이가 서연을 바라봤다. 적대감이 아니었다. 그 눈빛에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마당에서 다친 새를 발견했을 때 모두가 더럽다고 피했지만 서연은 그 새를 돌봐줬다. 상처를 씻어주고 먹이를 줬다. 몇 주 후 새는 날아갔다. 어머니가 말했었다. 서연아, 너는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늘이 내린 덕목이란다. 하늘이 내린 덕목.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호랑이가 몸을 긴장시켰다. 괜찮아.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호랑이가 뒤로 물러섰다. 무섭지?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둘 다 다쳤잖아. 너는 다리가, 나는 마음이. 이상한 대화였다. 호랑이가 알아들을 리 없었다. 하지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서연을 조금 진정시켰다. 물로 상처를 씻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썩을 거야.
서연은 천천히 계곡 쪽으로 걸어갔다.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물에 적셨다. 호랑이는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손에는 젖은 천을 들고 가만히 있어줄 수 있어? 호랑이가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공격하지는 않았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호랑이의 다리에 손을 뻗었다. 손이 떨렸다. 한 번의 발톱질이면 자신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젖은 천이 호랑이의 상처에 닿았다. 호랑이가 움찔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격하지 않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았다. 피와 흙이 섞여 있었다. 깊은 상처였다. 아마도 다른 짐승과 싸우다 입은 것 같았다. 아파도 참아. 조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호랑이가 가만히 있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멈췄다. 그저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몇 분 후 서연은 상처를 다 닦았다. 이제 약초가 있으면 좋을 텐데.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약초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어머니가 가끔 말해주던 것들이 기억났다. 쑥이 있으면.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쑥을 발견했다. 서연은 쑥을 뜯어 입으로 씹었다. 그리고 그것을 호랑이의 상처에 발랐다. 호랑이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다. 다 됐어. 이제 좀 나아질 거야. 서연이 물러서자 호랑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손이 떨렸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나 살아있어. 호랑이를 만났는데 살아있어. 그날 밤 서연은 계곡 근처의 큰 바위 밑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꿈을 꿨다. 꿈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호랑이는 서연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괜찮아. 호랑이가 말했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제3장 기묘한 동맹. 셋째 날 아침, 서연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을 떠보니 눈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토끼였다. 죽은 토끼. 이게.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익숙한 황금빛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호랑이였다. 내가 가져다 준 거니? 호랑이는 대답 대신 천천히 다가왔다. 어제보다 걸음걸이가 나아 보였다. 상처가 조금 나은 모양이었다. 서연은 토끼를 바라봤다. 날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배가 고팠다. 어제부터 떡 한 개밖에 먹지 못했다. 불을 피워야 해. 서연은 일어나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았다. 그리고 보따리에 있던 작은 칼과 부싯돌을 꺼냈다. 불을 피우는 법은 하녀들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 해본 적은 없었다. 어떻게 하는 거더라?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불꽃이 일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불을 키웠다. 토끼를 손질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비위가 상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해야 했다. 칼로 털을 벗기고 내장을 꺼냈다. 호랑이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한 시즌쯤 지나 토끼 고기가 구워졌다. 제대로 요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었다. 서연은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이 없었다. 질기고 비린내가 났다. 하지만 그래도 먹었다. 배고픔이 모든 것을 이겼다. 고마워. 서연은 호랑이를 보며 말했다. 호랑이가 고개를 까딱였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호랑이는 먹이를 가져왔다. 토끼, 꿩, 때로는 노루까지. 서연은 그것들을 요리해서 먹었다. 점점 솜씨가 늘었다. 산에서 나는 나물들도 알아가기 시작했다. 호랑이는 항상 근처에 있었다. 멀찍이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서연이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거리였다. 어느 날 서연이 나무 열매를 따다가 발을 헛디뎠다. 경사진 바위에서 미끄러지며 떨어질 뻔했다. 그 순간 호랑이가 번개처럼 달려와 서연의 옷을 이빨로 물었다. 그리고 끌어올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은 호랑이를 껴안았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거부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털이 서연의 얼굴에 닿았다. 따뜻했다. 넷째 날 서연은 호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이름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뭐라고 부를까? 서연은 호랑이의 황금빛 눈을 바라봤다. 금강. 금강이는 어때? 내 눈이 금처럼 빛나거든. 호랑이가 낮게 울음소리를 냈다. 끙. 마음에 들어? 그럼 금강이다. 이상한 우정이었다. 아니, 우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인간과 짐승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하지만 서연에게 금강은 이제 유일한 친구였다. 아니, 가족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다. 고운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부드럽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다. 비단 옷은 오래전에 찢어져 이제는 나뭇잎과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강인해졌다.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사람의 눈이었다. 서연은 작은 움막을 만들었다. 나뭇가지와 큰 나뭇잎으로 지은 간단한 집이었다. 비를 피할 수 있었고 밤에 자기에 충분했다. 금강은 항상 움막 근처에 있었다. 밤에는 입구를 지켰다. 다른 짐승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서연은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워갔다. 물고기를 잡는 법, 덫을 놓는 법, 약초를 구별하는 법, 불을 빨리 피우는 법. 양반가의 규수가 평생 배울 일 없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의 기술이었다. 어느 날 서연은 계곡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나무 사이에 걸린 그물. 이건 사냥꾼의 그물인가? 서연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발자국, 불을 피운 흔적. 여기도 사람들이 오는구나. 두려움이 엄습했다. 만약 사냥꾼들이 자신을 발견한다면? 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다. 절대 산을 내려오지 마라. 만약 돌아온다면 내 손으로 너를 죽일 것이다.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사냥꾼들에게 발견되는 것도 위험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서둘러 움막으로 돌아갔다. 금강아, 우리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서연은 낯선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야, 여기 불빛이 있다. 사람이 있나 보다. 가보자. 사냥꾼들이었다. 2명. 서연은 급히 불을 껐다. 하지만 이미 발각된 후였다. 거기 누구야? 사냥꾼 하나가 횃불을 들고 다가왔다. 서연은 움막 구석으로 숨었다. 하지만 움막은 너무 작았다. 사냥꾼이 움막 안을 들여다봤다. 이런. 여자네? 여자? 이런 깊은 산속에? 두 사냥꾼은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음흉한 웃음을 지었다. 재수 좋은데? 이런 곳에 여자가 혼자라니. 상품이 꽤 괜찮아 보이는데? 저걸 데려가서 기방에 팔면. 서연은 공포에 떨었다. 제발. 제발. 사냥꾼이 움막 안으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으르르르르. 무시무시한 으르렁거림이 울렸다. 금강이었다. 거대한 호랑이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사냥꾼들 앞에 섰다. 이빨을 드러내고 눈을 부릅뜨며 위협했다. 호랑이. 도망쳐. 두 사냥꾼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횃불을 떨어뜨리고 정신없이 달렸다. 금강은 그들을 쫓지 않았다. 대신 서연에게 돌아와 그녀를 확인했다. 금강아. 서연은 금강을 껴안고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금강은 조용히 서연을 감쌌다. 따뜻한 털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 깊은 산속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 호랑이와 그녀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가을이 왔다. 산은 붉게 물들었다. 단풍이 장관을 잃었다. 서연은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또 다른 도전이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야 하지? 서연은 걱정이 많았다. 음식을 저장해야 했다. 추위를 막을 방법도 생각해야 했다. 금강도 달라졌다. 털이 더 두툼해졌다.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부지런히 움직였다. 견과류를 모았다. 도토리, 밤, 잣, 움막 안 한쪽에 저장했다.
물고기를 말렸다. 햇볕에 말린 생선은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 동물 가죽도 모았다. 금강이 사냥한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 말렸다. 겨울옷을 만들 생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가죽을 꿰매고 있었다. 바늘은 뼈로 만들었고 실은 동물의 힘줄로 만들었다. 금강이 옆에 누워 그 모습을 지켜봤다. 금강아, 너는 좋겠다. 원래부터 털이 있으니까.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금강이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갔다. 그리고 잠시 후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다. 곰 가죽이었다. 크고 두툼한 곰 가죽. 이건 금강이 곰을 사냥한 것이었다. 겨울을 위해. 서연은 감동했다. 너, 나를 위해서. 금강이 가죽을 서연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다. 입어. 춥지 않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고마워, 금강아. 정말, 정말 고마워. 서연은 곰 가죽으로 두툼한 외투를 만들었다. 며칠을 꼬박 작업한 끝에 완성했다. 입어보니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이제 겨울이 와도 괜찮겠어. 그리고 첫눈이 내렸다. 제육장 하얀 침묵. 겨울은 예상보다 혹독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다. 움막은 눈에 파묻힐 뻔했다. 서연은 매일 눈을 치워야 했다. 먹을 것도 문제였다. 저장한 음식은 금방 바닥이 났다. 사냥도 어려웠다. 동물들이 모두 숨어버렸다. 금강도 사냥에 애를 먹었다. 며칠씩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서연은 배고픔에 시달렸다. 하루에 한 줌의 도토리 가루와 눈 녹인 물로 연명했다. 배고파. 어느 날 서연은 움막에 누워 있었다. 너무 약해져서 일어날 힘도 없었다. 금강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괜찮아, 금강아. 조금만 버티면. 하지만 서연도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날 밤 금강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불안했다. 금강아, 어디 간 거야? 이틀이 지났다. 여전히 금강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공포에 떨었다. 설마, 무슨 일이? 셋째 날 저녁, 서연은 움막 밖에서 소리를 들었다. 끙, 끙, 금강이었다. 서연은 급히 움막 밖으로 나갔다. 금강이 돌아왔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다.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새로운 상처들이 여기저기 나 있었다. 그리고 금강의 입에는 사냥이 물려 있었다. 금강아. 서연은 금강에게 달려갔다. 금강은 사냥을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금강의 상처를 확인했다. 심한 상처들이었다. 아마도 사냥을 잡기 위해 절벽을 오르다 다친 것 같았다. 바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 서연은 금강의 상처를 치료했다. 눈 녹인 물로 씻고 남은 약초를 발랐다. 금강은 고통스러워했지만 서연이 치료하는 동안 가만히 있었다. 미안해. 내가 약해서. 네가 이렇게까지. 서연은 금강을 껴안고 울었다. 그날 밤 서연은 사냥고기를 요리했다. 그리고 먼저 금강에게 주었다. 먼저 먹어. 네가 잡은 거야. 하지만 금강은 먹지 않고 서연을 바라봤다. 너부터 먹어. 서연은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같이 먹자. 우리 함께.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인간과 호랑이가. 눈 내리는 산속에서. 제7장 봄의 전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다. 산에 생명이 돌아왔다. 서연도 건강을 되찾았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것이었다. 금강의 상처도 모두 나았다. 털이 더 윤기나고 건강해 보였다. 어느 날 서연은 계곡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한양의 규수는 사라졌다. 대신 산에서 살아가는 강인한 여인이 있었다. 이게 나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행복한 것 같아. 물론 한양의 삶이 그립기는 했다. 어머니, 따뜻한 방, 부드러운 음식. 하지만 그곳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느꼈다. 진짜 자유.
진짜 우정, 진짜 생명의 소중함. 금강아, 금강이 다가왔다.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야. 금강이 서연의 손을 할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맹을 넘어섰다. 가족이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어느 날 서연은 움막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사람의 신발 한 짝. 이건 최근에 떨어진 것 같았다. 누군가 이 근처를 지나간 것이다. 서연은 불안했다. 또 사냥꾼들인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신발의 형태가 평범한 사냥꾼의 것이 아니었다. 더 고급스러워 보였다. 설마. 서연은 나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다. 사흘 후 서연은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말발굽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 이 근처라고 했다. 산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의 장소가. 산신령?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깊은 산속에 신령스러운 여인이 호랑이와 함께 산다. 그 여인은 산신령이 보낸 사자다. 그녀를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황당한 소문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 서판서. 서판서는 달라져 있었다. 1년 전 딸을 산에 버린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무너졌다. 아내 유씨 부인은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슬픔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약혼은 파혼되었다. 서연이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상대 집안이 파혼을 통보했다. 가문의 명성도 떨어졌다. 곳간에 불이 나고 연이은 불운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서씨 가문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서판서는 매일 술에 취해 지냈다.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딸의 얼굴이 밤마다 꿈에 나타났다. 아버지, 왜? 그리고 어느 날 서판서는 소문을 들었다. 산신령을 모시는 여인이 호랑이와 함께 산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허무맹랑한 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묘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달을 닮은 얼굴에. 서연이었다. 서연이 살아있다. 서판서는 즉시 산으로 향했다. 몇 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산속을 며칠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움막을 발견했다. 저기다. 서판서가 움막에 다가갔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다. 서연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딸이 아니었다.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 거친 손. 서연아. 서연은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아버지. 1년 만에 재회였다. 서판서는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연민. 아버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수척한 얼굴, 초췌한 모습. 아버지, 돌아가자. 집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너를 다시 딸로 맞이할게. 하지만 그 순간, 으르르르, 금강이 나타났다. 거대한 호랑이가 서판서와 하인들 앞을 가로막았다.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다. 호랑이다. 도망쳐. 하지만 서판서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호랑이를 바라봤다. 이것이 네가 함께 살아온. 서연이 금강 앞으로 걸어갔다. 괜찮아, 금강아. 내 아버지야. 금강이 서연을 바라봤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서연은 아버지를 돌아봤다. 아버지,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뭐라고? 여기가 제 집이에요. 금강이가 제 가족이고요. 서연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는 저를 버렸어요. 죽으라고 이곳에 두고 갔죠. 서판서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후회하고 있어. 정말로.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손을 보였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저는 이제 산에서 사는 법을 알아요. 사냥하고 불 피우고 생존하는 법을요. 그런 삶이 무슨
행복해요, 아버지. 한양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에요. 서판서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것이 있어요. 자유도, 우정도, 진정한 삶도. 서연은 금강을 바라봤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 진짜로 아껴주는 가족이 있어요. 금강이 서연 옆으로 다가와 서연에게 몸을 기댔다. 서판서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딸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서연아, 돌아가세요, 아버지.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 보러 와주시면 좋겠어요. 산 아래 큰 바위 근처에 표시를 해두겠어요. 거기에 음식을 놓아주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서판서는 눈물을 흘렸다. 알겠다. 알겠어. 그는 돌아섰다. 하지만 몇 발짝 가다가 다시 돌아봤다. 서연아, 너는 정말 행복하니? 서연이 웃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네, 아버지. 정말로요. 서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다. 봄이 깊어갔다. 서연과 금강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가끔 음식을 가져다 놓았다. 쌀, 소금, 때로는 천. 서연은 그것들을 감사히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것들은 스스로 해결했다. 어느 날 서연은 계곡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야생 인삼이었다. 이건 산삼? 서연은 조심스럽게 인삼을 캤다. 귀한 약재였다. 팔면 큰 돈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돈이 필요 없었다. 대신 이것으로 약을 만들 수 있었다. 금강이 다칠 때를 대비해서 서연은 인삼을 조심스럽게 움막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말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발견이 화근이 되었다. 마을의 한 약초꾼이 그 소식을 들었다. 서연이 산삼을 발견했다는 것을. 산삼이라고? 그 근처에? 욕심이 생겼다. 산삼은 큰 돈이 되었다. 만약 더 많은 산삼이 있다면. 약초꾼은 몇 명의 사람들을 모았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서연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금강아, 뭔가 이상해. 금강도 불안해하며 으르렁거렸다. 그날 밤 약초꾼들이 습격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움막으로 다가왔다. 저기다. 저 여자가 산삼을 가지고 있다. 서연은 놀라 밖으로 나왔다. 누구세요? 산삼을 내놔. 산삼? 무슨. 시침이 떼지 마. 네가 산삼을 캤다며. 약초꾼이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그 순간 금강이 나타났다. 으르르르르. 무시무시한 으르렁거림이 밤을 갈랐다. 약초꾼들이 겁을 먹었다. 호랑이. 하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창을 들고 있었다. 저 호랑이를 잡으면 가죽도 팔 수 있어. 창을 든 남자가 금강을 향해 돌진했다. 안 돼.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금강이 피했지만 창끝이 금강의 옆구리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금강아. 금강이 분노했다. 포효하며 남자를 향해 덤벼들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하지만 다른 약초꾼들이 돌과 막대기로 금강을 공격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서연이 외쳤다. 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금강은 강했다. 하지만 한 마리 대 여러 명의 싸움은 불리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약초꾼 중 하나가 활을 쐈다. 화살이 금강의 어깨에 박혔다. 끙. 금강이 비틀거렸다. 금강아. 서연이 금강에게 달려갔다. 화살이 깊이 박혀 있었다. 약초꾼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움막으로 달려가 안을 뒤졌다. 산삼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찾았다. 그들은 서연이 말린 산삼을 가져갔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훔쳤다. 저장해둔 음식, 가죽들. 자, 이제 가자. 약초꾼들이 도망쳤다. 서연은 금강만 보살폈다. 금강아, 괜찮아? 견뎌. 제발. 화살을 빼내야 했다. 하지만 깊이 박혀 있었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화살을 뽑았다. 금강이 고통스러워 울부짖었다. 미안해. 미안해. 서연은 상처에 약초를 발랐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이대로는 금강이 죽을 수도 있어. 서연은 결심했다. 금강아, 나 잠깐 다녀올게. 꼭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 서연은 산을 내려갔다. 마을로. 한밤중 서연은 마을에 도착했다. 1년 만에 보는 사람들의 집,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들. 서연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의원의 집을 찾아야 했다. 다행히 마을은 크지 않았다. 서연은 곧 의원의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오? 늙은 의원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서연을 보고 놀랐다. 아가씨, 이 한밤중에 제발 도와주세요. 약이 필요해요. 약? 지혈제와 상처 치료약? 그리고 화살독을 제거할 약. 의원은 서연을 자세히 봤다. 동물 가죽 옷, 거친 모습? 혹시 산신령의 사자라는? 네, 맞아요. 저예요. 의원은 놀랐다. 들어오시오. 서연은 의원의 집으로 들어갔다. 무엇을 치료하려는 거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다. 호랑이에요. 제 친구가 다쳤어요. 호랑이를? 의원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약을 줄 테니. 의원은 여러 약재를 꺼냈다. 그리고 사용법을 설명했다. 이건 지혈제요. 이건 소독약, 그리고 이건. 서연은 열심히 들었다. 모든 것을 기억하려 애썼다. 얼마예요? 돈은? 괜찮소. 대신. 의원이 서연을 바라봤다. 그 호랑이를 잘 돌봐주시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호랑이가 당신을 지킨다고 하더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할게요. 서연은 약을 받아들고 급히 산으로 돌아갔다. 움막에 도착했을 때 금강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금강아, 잠깐만 조금만 버텨. 서연은 의원에게 배운 대로 약을 사용했다. 먼저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제를 발랐다. 금강이 고통스러워했지만 서연을 믿고 가만히 있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해가 떴다. 금강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출혈이 멈췄고 호흡도 안정되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서연은 금강 옆에 누워 함께 잠들었다. 지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제11장 회복과 복수. 일주일이 지났다. 금강은 천천히 회복되었다. 서연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다. 서연은 하루도 금강 곁을 떠나지 않았다. 물을 먹이고 상처를 보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금강이 다시 일어섰다. 금강아. 서연은 기뻐 금강을 껴안았다. 금강도 서연을 하두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켠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다. 약초꾼들에 대한. 그들은 금강을 다치게 했다. 그리고 훔쳐갔다. 금강아, 우리 복수해야 하지 않을까? 금강이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웃었다. 하지만 차가운 미소였다. 걱정 마. 해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교훈은 줘야지. 며칠 후 서연은 계획을 실행했다. 한밤중 약초꾼들의 집을 찾아갔다. 금강과 함께 약초꾼들은 훔친 산삼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크아, 이게 다 그 산삼 덕분이야. 그 여자 바보 같더라. 혼자 산에서 뭐 하는 건지. 그들은 비웃었다. 그 순간 으르르르르 금강의 포효가 울렸다. 약초꾼들이 놀라 밖으로 나왔다. 금강이 그들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서연도. 네, 내가. 기억하시죠? 우리에게서 훔쳐간 것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돌려받으러 왔을 뿐이에요. 돌려줘? 벌써 다 썼는데. 그럼 대가를 치르셔야죠. 서연이 손짓하자 금강이 앞으로 걸어갔다. 약초꾼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제발 살려줘. 안심하세요.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서연은 그들이 모아둔 돈과 물건들을 가져갔다. 훔쳐간 것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 이건 위자료예요. 그리고 서연이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다시는 우리 근처에 오지 마세요.
다음에는 금강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금강이 으르렁거렸다. 약초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었다. 서연과 금강은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더욱 서연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산신령의 사자는 정말 대단해. 호랑이를 부리다니. 소문은 더 퍼져나갔다. 시간이 흘렀다. 서연과 금강은 깊은 산속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 입구에 재물을 바치기도 했다. 서연은 그것들을 가져다 썼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스스로 해결했다. 어느 가을날 서연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아버지 서판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린 소년을 데리고 왔다. 서연아, 아버지, 이 아이는 내 제자다.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운 처지에 놓였어. 내가 돌보고 있지. 서연은 소년을 바라봤다. 10살쯤 되어 보였다. 똑똑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왜 데려오신 거예요? 이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네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제가요? 그래. 이 아이에게 말해줬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서연은 미소 지었다. 들어오세요. 그날 서연은 소년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다. 불 피우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약초 구별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어. 궁궐에서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소년은 눈을 빛내며 들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서연이 금강을 가리켰다. 종족을 넘어설 수 있어. 금강이 소년에게 다가갔다. 소년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서연이 손을 잡아주자 용기를 냈다. 조심스럽게 금강을 쓰다듬었다. 따뜻해요. 그래. 금강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그날 저녁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 서판서는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너는 정말 강하게 자랐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가 저를 여기 두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삶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서판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였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감사해요. 서연은 진심이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도 찾았고요. 금강이 서연 옆에 앉았다. 서판서는 눈물을 글썽였다. 서연아, 용서해줘서 고마워. 아버지도 이제는 자유로워지세요. 과거의 죄책감에서 부녀는 화해했다. 두 번째 겨울이 왔다. 이번에는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충분한 식량, 따뜻한 가죽옷, 튼튼한 움막. 하지만 자연은 예측 불가능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50년 만에 혹한이라고 했다. 눈은 사람 키보다 높이 쌓였다.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다. 서연과 금강은 움막에 갇혀 지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식량이 점점 줄어들었다. 금강아, 걱정돼. 서연은 불안했다. 이대로는 봄을 못 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움막 입구에 눈이 조금씩 치워지기 시작했다. 누가? 서연이 밖을 보니 금강이 아니었다. 다른 동물들이었다. 사슴 한 마리가 뿔로 눈을 치우고 있었다. 산토끼들도 작은 발로 눈을 파고 있었다. 이게 무슨... 그리고 그들은 먹이를 가져왔다. 나무 열매, 뿌리, 작은 먹잇감들. 서연은 깨달았다. 이 동물들,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산의 동물들이 서연과 금강을 돕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서연은 그동안 동물들을 해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사냥했고 다친 동물을 도와주기도 했다. 동물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동물들은 계속 도왔다. 눈을 치워주고 먹이를 나눠줬다. 서연도 그들에게 불을 나눠줬다. 추운 밤 동물들이 움막 근처에서 불을 쬐며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줬다. 기묘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인간과 호랑이 그리고 산의 동물들이 함께 겨울을 견뎠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왔다. 눈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 서연과 금강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냈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어느 날 서연은 계곡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금강이 새끼를 낳았다. 금강아, 내가. 3마리의 작은 호랑이 새끼들이 금강 옆에서 젖을 먹고 있었다. 서연은 감동했다.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금강은 자랑스럽게 새끼들을 보여줬다. 축하해, 금강아. 이제 넌 어미가 되었구나. 서연은 새끼 호랑이들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부드러운 털, 작은 발톱. 귀여워. 그날 이후 서연은 금강과 새끼들을 보살폈다. 움막도 더 크게 만들었다. 새끼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다. 새끼 호랑이들은 빠르게 자랐다. 서연을 어미처럼 따랐다.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네. 어느 날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적이지 않았다. 재물을 가져온 것이었다. 산신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모두 산신령님 덕분입니다. 서연은 그들을 맞이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신령이 아니에요. 아니요, 당신은 우리에게 산신령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존경했다. 그녀가 산을 지키고 동물들과 조화롭게 사는 모습을 본 것이었다. 앞으로도 이 산을 잘 지켜주십시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이곳은 제 집이니까요. 세월이 흘렀다. 5년이 지났다. 서연은 이제 23이 되었다.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다. 성숙한 여인이었다. 금강의 새끼들도 다 자라 독립했다. 각자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서연을 찾아왔다. 어미인 금강과 함께 서연의 움막은 이제 작은 집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서 나무로 제대로 된 집을 지어준 것이었다. 서연은 산의 수호자가 되었다. 사냥꾼들이 무분별하게 동물을 잡지 못하게 막았다.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말을 따랐다. 그녀를 존경하고 신뢰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서판서는 이제 100발이 되어 있었다. 많이 늙었다. 서연아,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걱정 마라. 부녀는 함께 앉았다. 서연아, 나는 이제 곧 갈 것 같구나. 아버지, 후회는 없다. 너를 이곳에 두고 간 것, 그것이 오히려 내게 선물이 된 것을 보니. 아버지, 너는 어떤 양반가 아씨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서판서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자랑스럽다, 서연아. 저도요, 아버지.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해요. 용서해줘서 고맙다.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 서판서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해라, 서연아. 계속 이렇게 살아라. 네, 아버지.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한 달 후 서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연은 산 정상에 올라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해요. 제16장 새로운 시작. 또 다시 세월이 흘렀다. 10년이 더 지났다. 서연은 이제 33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금강은 늙었다. 털에 흰색이 섞였고 움직임도 느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서연의 곁에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산신령님을 뵙고 싶습니다. 서연은 그를 맞이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양반 집안의 서자였다. 적자들에게 구박받아 집을 나왔다고 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서연은 남자를 바라봤다. 이곳 생활은 힘들어요. 편안함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단지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서연은 웃었다. 그 말이 익숙했다. 자신도 같은 이유로 이곳에 남았으니까. 좋아요. 하지만 규칙은 지켜야 해요. 무슨 규칙인가요? 자연을 존중할 것, 동물들을 함부로 해치지 말 것, 그리고 이 산과 조화롭게 살 것.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 남자의 이름은 민호였다. 그는 부지런하고 착했다. 서연은 민호에게 산에서 사는 법을 가르쳤다. 민호는 빠르게 배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텄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말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연은 놀랐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잊고 살았다. 저는 대답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서연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금강에게 물었다. 금강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금강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행복해져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서연은 결심했다. 민호 씨.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축하해줬다. 동물들도 모여들었다. 금강이 증인이 되어줬다.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다. 서연과 민호는 아이들을 낳았다. 3명의 아이들. 아이들은 산에서 자유롭게 자랐다. 금강의 후손들과 함께 뛰놀았다. 금강은 마침내 늙어서 세상을 떠났다. 서연은 금강을 산 정상에 묻어줬다. 고마워, 금강아. 너는 나의 구원자였어. 나의 가족이었어. 나의 전부였어. 금강의 무덤 앞에 꽃을 심었다. 매년 봄이면 아름답게 피는 꽃. 서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옛날 옛적 산에 버려진 한 아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랑이와 기묘한 동맹을 맺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산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할머니, 정말 호랑이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늙은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진심으로 대한다면 어떤 존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단다. 저도 그런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 그러려면 먼저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해. 그리고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하지. 서연은 창 밖을 바라봤다. 금강의 후손들이 산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금강아, 보이니? 우리의 후손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평생을 산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대대손손 전해졌다. 자유는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깊은 유대로 맺어진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산에 버려진 아씨와 호랑이의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댓글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